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제자르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의 모든 소식 전해드리려고 노력하는 제자르의 2024년 9월 21일 두 번째 영상이 되겠습니다. 오늘 경기입니다. 오늘 밤 11시에 토트넘과 브렌트포드의 프리미어리그 5라운드 경기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현재 순위표를 보시면 아마도 깜짝 놀라실 텐데요. 브렌트포드가 현재 2승 2무 6득 6실점을 기록하면서 리그 9위에 랭크되어 있고, 그리고 토트넘은 현재 1승 1무 2패 6득 4실점을 기록하면서 리그 13위에 랭크된 현재 토트넘입니다. 원래 토트넘이 더 강팀은 맞거든요. 근데 이번 시즌이 안 풀리면서 현재 꿀벌이 9위, 토트넘이 13위에 랭크되면서 혼돈의 프리미어 리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역시 프리미어 리그는 재밌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맛의 축구 보는 거거든요. 여하튼 이렇게 중요한 브렌트포드를 홈에서 잡아야 되는 토트넘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번 영상에서는요 브렌트포드 감독이 이번 경기 전에 인터뷰한 내용 짤막하게 전해드리고, 그리고 엔제 감독 인터뷰 내용도 진짜 짤막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를 그 코벤트리 시티와 경기에서 벤치에 앉힌 것은 이제 엔제 감독의 잘못이었다라면서 엄청나게 또 욕을 먹은 엔제 감독이었고, 그리고 현재 토트넘이 솔랑키를 살리려고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으면서 이제 이번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와 솔랑키의 합작골이 터져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현재 구독하고 시청하시는 분들이 63%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인데요. 제가 열심히 또 영상 제작하고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재밌는 소식 전해드릴 테니 이번 기회에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채널 홍보는 여기까지 하고 정말 재밌는 소식으로 담았는데 관련 소식들 바로 알아볼까요? 자, 첫 번째는 브렌트포드 감독이 경기 전에 뭐라고 말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브렌트포드 감독은요 이번 주에 위안 요사가 발목 부상을 당한 것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습니다. 브렌트포드에서 3골을 넣고 있는 팀 내 최다골을 넣고 있는 공격수가 부상 의혹이 있었거든요. 그러자 이제 브렌트포드 감독은 이야기를 하길래 비가 오면은 확실히 쏟아지는데요. 그것이 다입니다. 우리는 이 부상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가 문제인데요. 우리는 우리의 가장 강력한 라인업이 무엇이고 그 팀이 얼마나 흥미로운지 알고 있지만 실제로 부상으로 대부분 1명이나 2명 또는 3명 정도를 좋은 선수들을 놓치게 됩니다. 이런 부상 문제를 처리하고 해결책을 찾는 것이 감독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면서 윗사가 못 나올 가능성도 있는데 이제 감독인 입장으로서 이제 전술 잘 짜봐서 대처해 보겠다라고 말하는 브렌트포드 감독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야기를 하기를 8명의 1군 선수가 빠지게 되었는데요. 꽤 불운한 부상 상태입니다. 선수들이 너무 열심히 훈련하거나 충분히 강하지 않기 때문에 부상을 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 8명의 부상 선수 중에 5명 정도는 선발일 수가 있는데요. 하면서 부상이 정말 많다고 말하는 브렌트포드 감독이었습니다. 자, 8명 중에서 5명이 이제 1군 선수들이 부상이라고 말한 브렌트포드 감독이었는데요. 진짜 토트넘 이런 브렌트포드 또 홈에서 못 이기면은 엔제 감독은 정말 경질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토트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브렌트포드 감독이었습니다. 토트넘 원정 경기를 떠나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는데 저는 환상적인 선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는데요. 또한 우리는 모든 상대 팀들을 존중합니다. 엔제 감독은 환상적인 감독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이길 수 있는 유력한 후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축구 경기의 아름다움입니다. 그리고 이길 수 있다고 믿는 경기를 믿는 것이 모든 경기의 시작점입니다. 하면서 참 멋진 말을 했죠. 토트넘 홈이고 토트넘이 더 센 거 맞아. 근데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경기를 시작하는 것이 모든 경기의 시작점이야. 하면서 이제 멋진 말을 해주는 꿀벌 군단 감독이었고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하기를 토트넘을 이기고 싶다면 우리는 플랜 A로 경기에 나가야 하는데 토트넘은 아마도 약간 그들의 경기에서 벗어나려고 할 겁니다. 이전 경기와 다른 모습을 보여주려고 할 겁니다. 우리가 집중력을 약간 떨어뜨리게 된다면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면서 방심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이제 브렌트포드 감독이었습니다.
인터뷰를 들어보면요, 확실히 많이 준비한 것 같은 브랜트포드 감독인데요. 자, 토트넘이 브랜트포드 정도는 정말 홈에서 잡아줬으면 좋겠네요. 그럼 엔제 감독은 경기 전에 뭐라고 말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좋아했는데 요새는 조금 정이 많이 떨어진 엔제 감독인데요. 그래도 저는 엔제 감독님 응원합니다. 엔제 감독의 인터뷰 내용을 살펴보면 엔제 감독은요, 부상 소식을 전했는데요. 윌슨의 햄스트링 부상을 입어서 한동안 아웃될 것이고 비스마는 출전할 수 있고 베르노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시샬리송은 복귀까지 아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시샬리송이 사우디 가라고 이제 팬들도 이야기할 정도였는데 굳이 남겠다고 남았는데 이제 부상을 당하면서 도움이 전혀 안 될 것이라는 소식을 전했고요. 그리고 토트넘의 스쿼드 뎁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엔제 감독이었는데, 토트넘의 스쿼드는 이제 코벤트리 시티와 컵 대회에서 90분 중에서 70분이나 선발 선수들이 뛰었는데 그 선수들은 자주 뛰지 않는 선수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2군 스쿼드가 있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3, 4주 동안 경기를 뛰지 않는 선수들을 경기에 투입하면 그들은 경기에 기여할 수가 없습니다. 날카롭지도 않고 컨디션도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면서 자신이 로테이션을 잘 돌려놓지 않고 2군 선수들이 오랜만에 경기 나가서 못했다고 조금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엔제 감독이었습니다. 요 부분은 조금 안타까웠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경기에서 토트넘 데뷔골을 노리고 있는 솔랑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엔제 감독이었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살펴보면요, 사람들은 선수를 판단할 때 너무 빨리 판단하려고 하는데요, 솔랑키는 우리를 위해 리그에서 2경기도 못 뛰었습니다. 솔랑키가 만약 골을 넣지 못한 경기가 15경기가 되었다면 제가 솔랑키가 골을 못 넣고 있다는 질문에 대답할 수 있겠지만 현재는 아닙니다. 그냥 숨을 쉬고 서두를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솔랑키가 좋은 출발을 했을 수도 있거든요. 만약 그가 몸 상태가 좋아서 4경기에서 모두 골을 넣었고 날아다닐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모든 공격수는 골을 넣지 못하는 시기를 겪을 수 있습니다. 하면서 솔랑키는 2경기밖에 못 나왔는데 골을 못 넣었다고 왜 비난 여론이 형성되는지 모르겠다고 일침을 넣은 엔제 감독이었습니다. 엔제 감독은 말은 정말 청산유수인데요, 말처럼 전술을 잘 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엔제 감독은요, 두 번째 여기 인터뷰 내용에서 2군 선수들을 투입했는데 그 선수들이 몸 상태가 안 좋았고 날카롭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자기가 로테이션 안 돌리면서 선수들을 그렇게 만들었는데 이제 선수들이 못 났기 때문에 경기력이 좋지 않았다고 약간 선수를 탓하는 뉘앙스로 말한 엔제 감독이었거든요. 이 엔제 감독의 이 인터뷰에 대해서 이제 엔제 감독이 비난을 받았는데 어떤 비난을 받았는지 관련 소식 바로 알아볼까요? 자, 해당 소식은 스포츠 웹을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이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는 이번 주에 토트넘의 엔제 감독이 너무 자유롭게 냅뒀다라고 비난했다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요, 제이미 레드넵은 엔제 감독이 코벤트리 시티와 경기에서 토트넘 선발 11명을 대대적으로 바꾼 것을 비난하며 그의 선택으로 인해서 팀이 큰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카라바오컵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토트넘이 17년간의 트로피 가뭄을 끝낼 수 있는 최고의 기회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엔제 감독이 이번 시즌에 우승을 이루고 싶다고 반복해서 말한 것이었다. 그래서 계속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엔제 감독은 코벤트리 시티와 경기에서 상당히 강력한 팀을 내세울 구서로 기대가 되었지만, 그러니까 지금 토트넘이 우승을 노려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코벤트리 시티와 경기에서 상당히 강력한 선발을 내보낼 것이라고 예상이 되었지만 그 대신 엔제 감독은 11명의 선발 선수 중에서 8명을 바꾸기로 결정했다. 그렇지만 선발 교체는 토트넘이 2부 리그 팀을 무너뜨리는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거의 실패할 뻔했고 경기 마지막 몇 분까지 경쟁에서 탈락할 것으로 보였다. 스펜스와 브레논 존슨이 막판에 팀을 구해내서 엔제 감독이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 엔제 감독은 자신의 선수 선발 결정을 옹호하며 팀 내 일부 선수는 경기에 출장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지만 다른 선수는 휴식이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면서 엔제 감독이 이제 그 경기에서 왜 강력한 선수들을 선발을 내보내지 않았느냐 에 대해서 이제 변명을 하는 이야기까지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내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제 감독은 선발 라인업에서
자유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레드냅은 토트넘 감독의 결정에 대해서 혹독한 평가를 내렸기 때문에 엔제 감독의 선발 라인업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 토트넘 미드필더 출신 레드냅은 스카이 스포츠와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엔제 감독이 고른 팀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횡포를 부렸습니다. 저는 그가 지난 시즌 플럼과 컵 대회에서 배웠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는 충분히 강한 팀을 고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승리할 수는 있었습니다. 라면서 엔제 감독이 지난 플럼 컵 대회에서 플럼과 경기에서 이제 뭔가 배운 게 있었을 텐데 이제 그런 거에서 배운 것이 없고 또 약한 팀을 선발로 내보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비난하는 내용을 살펴보면요. 토트넘은 지금 자신감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토트넘은 공을 충분히 잘 패스하지 못하고 있고 코벤트리 시티가 경기에 끼어들게 냅두었습니다. 감독들은 유명한 팀에서 유명하고 강한 선수들을 제외하면 경기가 힘들어지는데요. 왜 손흥민과 같은 선수들을 선발로 기용하면서 경기에서 승리를 빨리 확정 짓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원정 경기는 항상 힘든 경기인데요. 엔제가 고른 선발팀은 그들에게 문제를 안겨주었고 토트넘은 매우 운이 좋았습니다. 라면서 엔제 감독이 손흥민을 기용 안 한 것은 횡포였다면서 왜 쉽게 이길 수 있는 경기를 1군 선수들을 내보내서 선수들 골 감각도 살려주고 컨디션도 끌어올려주면서 쉽게 이길 수 있는 경기를 2군 선수들 내보내면서 이제 어렵게 이겼는지 모르겠다고 비난을 하는 레드냅이었습니다. 저도 이 의견에 동의하는 게 원래 이번 경기에서는 손흥민과 솔랑케의 이제 연계를 연습도 해보면서 골 감각도 찾을 수 있는 좋은 경기였다고 생각하는데 무슨 생각으로 2군을 내보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오도베로도 부상을 당해버렸잖아요. 하여튼 엔제 감독 선택이 아쉽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엔제 감독은요. 경기 전 인터뷰에서 이번 경기에서 솔랑키를 어떻게든 살려볼 거라고 이제 솔랑키는 2경기밖에 경기를 뛰지 않았는데 초반부터 너무 뭐라고 하지 말자 라면서 솔랑키를 감싸줄 거고 솔랑키가 이제 앞으로 잘할 거라고 격려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그래서 토트넘 내부 소식통에 의하면 토트넘이 솔랑키를 골을 넣게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타칭까지는 모르겠는데 자칭 토트넘 전담 1티어 유튜버 제자르가 파악한 내용에 따르자면은 이번 경기에서 토트넘은 솔랑키를 어떻게든 살려주려고 연막 작전을 피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제 손흥민 선수와 솔랑키의 합작골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도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떤 내용인지 관련 소식들 바로 알아볼까요? 해당 소식은 이제 더 부트룸을 통해서 전해줬고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요. 토트넘 관계자들이 골을 넣지 못하고 있는 솔랑키에 대해 말한 것이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요. 토트넘과 코벤트리 시티와 경기에서 승리를 바탕으로 토트넘은 시즌을 강하게 시작하고 싶어 할 것이다. 토트넘은 지금까지 프리미어 리그 4경기에서 1승만 거두었고 수요일에 2부 리그 팀에게 충격적인 패배를 당할 뻔했다 하면서 토트넘의 경기력이 안 좋았다 하면서 기사가 시작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토트넘은 경기 후반에 2골을 넣으면서 코벤트리 시티를 잡고 컵 대회 4라운드에 진출했다. 토트넘은 창피한 3라운드 록아웃을 피했지만 도미닉 솔랑키는 또 한 번 득점을 올리지 못했다. 6,500만 파운드 1,130억의 몸값으로 이번 여름에 영입된 솔랑키는 토트넘에서 아직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했고 엔제 감독이 이끄는 팀에서 지금까지 3경기에 출전했다. 기브미 스포츠는 토트넘 관계자들이 솔랑키에 대해서 말한 내용을 알고 있었는데 솔랑키에게 어떤 것을 준비하고 있는지 보도했다. 하면서 이제 기브미 스포츠의 내부 소식통에 의하면 토트넘이 지금 솔랑키의 골을 만들기 위해서 엄청 노력하고 있다는 이제 기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느냐? 토트넘은 솔랑키를 돕기 위해서 다양한 플레이 패턴 개발을 하고 있다. 기브미 스포츠에 따르면 토트넘은 솔랑키 영입이 올바른 선택이었다고 확신하고 있으며 다가올 경기들이 솔랑키가 좋은 영입이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기라고 믿고 있다. 토트넘은 훈련 세션 동안 다른 플레이 패턴을 연습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솔랑키에 대한 패스 지원이 개선되면 골문 앞에서 치명적인 활약을 보일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하면서 지금 토트넘이 솔랑키를 살리기 위해서 솔랑키 전문 전술을 짜고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내용을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은 이번 주말 브렌트포드와 경기를 치른 후에 카라바그, 맨유, 페렌치로 바로시와 경기를 치를 예정입니다. 기브미 스포츠의 소식통은 이번 경기가 솔랑키 본인도 자신감을 키우고 어깨의 부담을 덜어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믿고 있다고 한다. 게다가 엔제 감독은 솔랑키가 자신의 시스템에서 성공하는 데 필요한 모든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27세의 솔랑키를 영입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면서 지금 토트넘이 엄청나게 솔랑키를 살리기 위해서 엔제 감독 픽인 솔랑키를 살리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다는 소식이 더 부트룸을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더 부트룸은 코멘트하기를 뭐라고 코멘트를 했느냐, 솔랑키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에는 너무 이르다. 솔랑키는 토트넘에서 단 3경기만 뛰었습니다. 한 경기에서는 솔랑키는 자신에 대한 입지를 굳혔고 다른 2경기에서는 부상에서 복귀한 후에 열심히 뛰었고 노력했고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지만 솔랑키에 대한 패스 지원이 부족했습니다. 새로운 선수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에는 웃기게도 많은 경기가 남아있는데요. 솔랑키가 나쁜 경기력을 보여준 것은 아닙니다. 단지 아직 골을 넣지 못한 것 뿐입니다. 카이 하베르츠도 아스날에서 이제 상승세를 타는데 시간이 조금 걸렸는데 이제 상승세를 타고 나니까 뒤를 돌아볼 필요도 없이 잘했습니다. 솔랑키에게도 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우리는 바라고 있습니다 하면서 이제 더 부트룸도요, 솔랑키 아직 3경기밖에 안 뛰었잖아, 뭐라고 하지 말자, 조금 기다려 줘보자, 아직 경기 많이 남았잖아 하면서 솔랑키 판단은 너무 이르다고 말하는 더 부트룸이었습니다. 확실히 제가 이번 이 기사에서 전해드린 대로 토트넘은 솔랑키를 살리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기사였는데 어젯밤에 토트넘이 공개한 훈련 영상을 보면 이 기사가 사실인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어젯밤에요, 어떤 훈련 영상이 공개가 되었는지 제가 짤막하게 이제 사진을 스크린샷 떠왔는데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손흥민 선수와 솔랑키는요, 이렇게 필드에서 훈련을 하기 전까지 이제 그 훈련장에서 몸을 푸는 모습이 분명히 포착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필드에서 훈련을 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 일단 랭크시어가 경기에서 이제 페드로 포로의 패스를 받아서 골을 넣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고요. 이렇게 훈련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고, 그리고 토트넘에서 최고의 재능이라고 평가받는 마이키 무어도 이렇게 같이 랭크시어와 이제 슈팅 연습을 하고 있는 훈련 장면도 포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떠나고 싶었는데 원하는 팀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번 시즌 토트넘의 스쿼드에 남아있게 된 레길론의 모습까지 포착이 되면서 이 선수들이 지금 공격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랭크시어, 마이키 무어, 그리고 페드로 포로, 그 다음에 레길론, 이런 선수들이 공격을 주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고 후방에는 로메로와 반더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자, 이런 것이 뭘 의미할까요? 지금 더 부트룸의 기사에 의하면, 기브미 스포츠가 소스를 준 더 부트룸의 기사에 의하면 토트넘은 현재 솔랑키를 살리려고 정말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는데 이번 토트넘이 공개한 훈련 영상을 보면요, 지금 손흥민 선수도 없고 솔랑키도 없고 메디슨도 없고 셉셉이도 없으면서 지금 훈련 영상만 보면은 마치 마이키 무어, 랭크시어, 뭐 포로의 크로스를 랭크시어와 마이키 무어가 받아 먹을 것처럼 훈련을 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주축 선수들이 훈련하는 것, 손흥민, 솔랑키, 메디슨, 셉셉이까지 주축 공격 자원들이 훈련하는 모습을 아예 비공개 처리해 버린 토트넘이었습니다. 와, 이런 것이 지금 연막 작전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제 훈련은 보통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제 상대 팀들은요, 그 구단이 공개한 훈련 영상을 통해서 이 팀은 이번 주에 이런 훈련을 하고 있네 라고 예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토트넘 측은 2군 선수들을 내보내면서 이 선수들이 훈련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마치 이 선수들을 선발로 쓰겠다라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지만 엔제 감독이 어떤 감독입니까? 이 선수들은 그 코벤트리 시티와 경기에서도 선발로 나오지 못했던 선수들인데요, 이 선수들은 절대로 선발로 나올 가능성이 없습니다. 거의 뭐 빵 퍼센트는 아니니까 뭐 0.05% 정도밖에 없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선수들이 선발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요, 이렇게 손흥민, 솔랑키, 메디슨, 셉셉이 등 공격 자원들의 훈련 영상을 아예 공개하지 않으면서 정말 엄청난 연막 작전을 치고 있는 엔제 감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손흥민과 솔랑키의 합작골이 터지느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자면요, 토트넘엔요, 솔랑키가 옆에 앞으로 나올 거고 손흥민, 그리고 이쪽에서 셉셉이 아니면 존슨이 나오겠죠. 그리고 여기는
메디슨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일단 지난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는 전방 압박을 통해서 공을 커트해 내면서 솔랑키에게 공이 가게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 그리고 지난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는 왼쪽에서 이제 연계 플레이를 보여주면서 중원으로 찔러주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확실히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서 이제 키패스를 넣어주는 능력이 정말 뛰어나다고 할 수 있는데, 지금 뭐 메디슨은 탐욕을 부리고 있고요. 그리고 존슨이 이 자리에서 뛰면은 일단 패스는 안 들어갈 겁니다. 선발로 나오면 존슨이 통할 가능성은 거의 제로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셉세비는 약간 느리기 때문에 이제 솔랑키의 장점을 영국 매치에서 뭐라고 보고 있냐면은 이제 빠른 스피드, 그리고 스루 볼을 받아 먹을 수 있는 솔랑키라고 평가를 했기 때문에, 이런 솔랑키에게 패스를 넣어줄 수 있는 선수는 손흥민 선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손흥민과 솔랑키의 합작골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간단하게 요약해 드릴게요. 현재 토트넘은 이제 엔제 픽인 솔랑키가 골을 못 넣고 있어서 엄청나게 욕을 먹고 있는 상황에서 솔랑키를 어떻게든 살리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토트넘은 지금 마이키 무어, 랭크셔 같은 선수들이 훈련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 손흥민, 솔랑키, 메디슨, 셉세비 이런 주축 선수들이 훈련하는 모습을 아예 비공개 처리하면서 연막 작전을 펼쳤다. 그래서 지금 토트넘이 이번 경기에서 어떻게 솔랑키와 손흥민을 활용할 것인지 아무도 전혀 힌트가 공개가 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엔제 감독도 이번 경기 못 이기면요, 뭐 최대 17위까지 떨어질 위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기려고 변화를 줄 가능성이 높은데, 이렇게 솔랑키와 손흥민 선수의 훈련 장면을 아예 비공개 처리해 버리면서 토트넘은 엔제 감독은 이번 경기 어떻게든 이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브렌트포드가 뭐 8명의 선수가 부상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브렌트포드가 팔다리 다 끊겼는데 토트넘이 못 이긴다? 그러면 엔제 감독도 할 말이 없겠죠. 이제 슬슬 엔제 후임 감독 리스트 명단 뜨면서 엔제 감독 경질설이 불거질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아마 그런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것 같고, 토트넘 영국 현지 매체에서는 아직 엔제 감독한테 풀 시즌 뛸 수 있게 기회를 줘봐야 한다. 이런 아직 여론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바로 경질시키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두 선수의 훈련 장면을 아예 공개하지 않은 토트넘이 승리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할 수 있는데, 아마 제 말대로 이번 경기에서 솔랑키, 손흥민의 합작골이 나올 것 같은데요. 한번 제 말대로 이번 경기가 흘러가는지 흘러가지 않는지 경기 보시는 것도 이 경기의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거라고 할 수 있겠네요. 지금 제가 대본이 없다 보니까 약간 버벅거리고 있는데 죄송하고요. 제가 조금 더 버벅거림을 줄일 수 있도록 많이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제가 또 흥미로운 소식이 있으면 이제 바로 영상으로 소식 전해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제자리에 영상 놓치지 않도록 알림 설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